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굳이 따지자면 핑잘봄이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언니 제발 컷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언니가 컷 편집의 존재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 준비하면서 볼 수 있게 그냥 무편집본으로 영상 길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채팅들이 많아서, 편집하는 제가 어떻게 편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촬영하는 저는 1시간짜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저한테 되게 모험이에요. 1시간짜리 뷰티 영상을 저는 본 적도 없고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봐주실지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메이크업이 예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 원하셨기 때문에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좋다면은 간간히 이제 또 1시간짜리도 만들어 보겠지만, 만약에 반응이 안 좋다면 저는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어제 새로운 머리색으로 염색을 하고 와가지고 되게 라벤더 빛이 도는 그런 예쁜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고 왔는데, 머리색 질문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서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번 머리색도 쌤이 그냥 만들어주신 색이에요. 무슨 색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만약에 색이 있다면 더보기란에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피부 표현, 이 예쁜 광도 제가 또 면세에서 새로 산 유명한 하이라이터인데, 유명했던 제품들 혹은 신상인 제품들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또 영업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자, 면세에서 사온 스쿠 파데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5호. 이렇게 잘 흘러내리지 않는 제형이고요. 이게 프라다 파데랑 느낌이 많이 비슷한데, 이 맥 쿠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쓰고 싶은데 다양한 파데들 지금 테스트해본다고. 감기, 코로나는 다 나았고요. 걱정해주신 덕분에 한 15일? 16일 넘어가는 날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후유증이 되게 심했다가. 그래서 지금은 약간 가끔 장기침 하는 거 말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염색을 드디어 했는데, 혜인 메이크업 때 머리색에서 지금 이 색으로 염색을 한 거거든요. 조금 더 라벤더 빛이 도는 브라운인데 노란빛이 많이 돌아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이 가더라고요. 뭔가 색을 쓰기가 미지근한 핑크를 써도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촬영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머리색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가발 쓰고 촬영을 했고, 뭔가 그냥 내 머리로 찍고 싶은데 되게 진짜 웜한 색만 할 수 있는 머리색이다 보니까, 제가 유독 머리색에 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 최대한 쫙쫙 펴주고. 스쿠 파데가 개인적으로는 프라다 뷰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사용한 지 그래봤자 한 달 안 돼서 적어도 조금은 더 써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스 그 인터스텔라 파우더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 제품들은 이 패키지가 물티슈가 닿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끈적끈적해져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얘를 물티슈로 한번 싹 닦았다가 너무 끈적거려. 다크를 먼저 가려주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하고 그 다음에 트러블 커버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다크는 눈가에 가까워가지고 파우더 하고 나서 가리면은 좀 떡지더라고요. 잘 안 올라가고.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날씨가 너무 구린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차라리 흐릴 거면 완전 흐리고 맑을 거면 완전 맑아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되게 쨍쨍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미친 듯이 내려요. 그래서 엄청 꾸물꾸물했는데 비가 오나 보다 하고 우산을 챙기려고 하면은 또 갑자기 엄청 맑아져. 근데 진짜 요즘 똑같은 스킨케어를 해도 피부에 자꾸 막 두드러기 같이 뭐가 막 나는 거예요. 저녁에
겨우겨우 가라앉혀 놓고 또 이제 막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 잘 안 먹고 막 이렇게 막 트러블 나고 돌아버리겠어 진짜로. And 요즘 제 파우더 루틴은 데코르테 파우더. 어떻게 쓰냐면 이거 입구 조절하는 거 왜 안 만들어 놓은 걸까? 이렇게 여기서 치다가 조금 다시 덜어요. 여기다가 굴려가면서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서나 아니면 이 파우더 이거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이거 위에서 한번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올려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올라간 게 맞나? 유분기가 잡히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소량 여러 번 얹어주셔야 돼요. 제가 영상에선 다 자르는 거거든요. 최대한 축소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1시간짜리로 만들지 다음 영상을 1시간짜리로 만들지 고민 중인데 메이크업 영상을 1시간짜리로 한다?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1시간짜리로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좀 더 디테일한 과정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재밌겠다 싶기는 했어요. 언니 컷 편집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컷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보고 너무 귀엽고 웃겼는데 인터스텔라 제가 요즘 이 조합으로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파우더 조합으로. 제가 맞는 브러쉬가 없는 것 같다.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 804번이. 근데 제가 다른 브러쉬로도 해봤는데 이 정도의 약간 거친 모이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파우더의 특성상. 얘가 되게 실키한 파우더와 하이라이터를 섞은 느낌이라고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형은 일반적인 부드러운 모의 파우더 브러쉬랑은 좀 잘 안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써주고 있는데 쿨핑크 영상에서 이렇게 이 조합으로 이미 하고 있는 제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언니도 아시는군요 하시길래 역시 좋은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좋은 조합이 있다면 저랑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세게 쓸지 않아요. 가볍게. 라메르. 주변 크리에이터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찬양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네. 이것도 면세에서 사온 나스 이 팟 컨실러가 제가 이 쉐이드는 없고 라이트 2인가 3가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어두워서 이것도 콩 찍고요. 손에서 무조건 한번 덜어요, 저는. 양 조절을 무조건 해줍니다. 요즘 트러블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컨실러 이렇게 잡티를 가리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요. 파우더를 하면서 이제 브러쉬가 쓸고 지나가면서 이런 잡티 커버를 섬세하게 해놓은 게 벗겨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좋았거든요. 요즘은 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요즘 툭 하면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미친 듯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트러블들 있잖아요. 한번 찍은 데에서 다 펴바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량으로 다른 곳 찍고 한 다음에 거의 다 없다고 느껴졌을 때 찍어놓은 곳을 풀어주는 게 얇게 바르기 좋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가지고 어제 짰어요. 계속 흉이 안 가라앉아서 일단 짜볼까 하고 짰더니 짜지더라고요. 전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커버력을 안 보고 오히려 밀착력이라던가 지속력 그리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에만 포커싱을 두고 베이스를 최대한 얇게 깔아서 최대한 섬세하게 가리는 걸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피부 화장 수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수정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예쁘게 깔끔하게 무너집니다. 저는 커버할 게 많아서 트러블이 많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차라리 진짜 베이스를 얇게 깔고 그 위에 차라리 이런 브러쉬로 그
트러블 있는 부분만 되게 소량씩 여러 번 얇게 올려주는 게 베이스가 더 오래 갑니다. 드디어 보여드려도 되나? 제 거는 뒤에 그게 없어요. 진짜 테스터부터 사용을 한 거여가지고 쉐이딩은 오늘 설명을 딱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직전 영상이 코 쉐이딩 하는 방법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길게 하는데 집중을 한다 생각하고, 사실 그 영상은 설명을 한다고 좀 오래 걸린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손에 익어서 작은 브러쉬가 없어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애교살 같은 것도 오래 안 걸리듯이. 저 좀 충격 먹었었던 게 좀 예전 일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뷰티 유튜버 놀이를 한다라는 글을 보고 좀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내가 업이 아니라면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놀이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설명하면서 메이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카메라가 있다? 초점이 맞아야 되는지 체크까지 해야 되고 색감이 잘 나오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와요. 약간 좀 순기능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촬영을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집중을 하다 보면은 고개가 점점 내려가요. 이렇게 카메라 밖으로 벗어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제 이 카메라 가운데를 유지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역시나 애교살은 구프프루프. 제가 구프프루프로 애교살을 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간헐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매 영상 설명을 드리기에는 쭉 정주행 하시는 제티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질릴 수도 있어가지고 요게 물방울 모양이에요. 물방울도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약간 육각 느낌으로 끝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애교살 모양이 앞부분은 좁고 뒤로 갈수록 퍼지는 모양으로 그려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그리기가 너무 쉽달까요?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색조가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아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색조가 다 올라가고 나면 오히려 이게 더 연해 보여서 나중에 덧칠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쪽 속눈썹이 숱이 조금 더 길고 많아가지고 이 끝을 뽑아요, 주기적으로. 언더랑 위랑 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삐쭉 내려와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들리면은 좀 괜찮은데 드디어 면세에서 구프프루프를 왕창 사왔습니다. 제 면세 산 걸 보더니 프리사이즈를 막 몇 개를 산 거야? 하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쟁여놔야 돼. 면세에서 살 수 있을 때 쟁여놔야 돼. 이거 너무 비싸서 대체품 없냐고 물어보는 제티들이 주기적으로 있는데요. 있었다면 제가 갈아탔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대체품이 없어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 쟁여놓을 정도로 평상시에는 저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렇게 밝은 쉐이드인데 노란기나 붉은기가 없는 브로우가 해외 제품에도 없어요. 세포라 들어왔을 때 한국에 그때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쉐이드가 너무 묘하게 한 끗 차이로 어두워요. 그리고 얘는 1호는 진짜 힘 조절 못하는 분들이 그려도 진해지지 않는 컬러여서 제가 프리사이슬리만 쓴 지 진짜 10년 됐을걸요? 딴 걸로 넘어갔다가 또 얘로 돌아오고 그래서 좀 느꼈어요. 뭔가 마스카라도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퀄리티가 다 약간 별로였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필수로 써야 되는 시국이 오면서 이 마스카라 기본 디폴트 값이 완전 확 올라가서 지금은 웬만한 마스카라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다 좋은 것처럼 눈썹도 아이브로우도 국내에서 이만한 컬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뭔가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뷰러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줍니다. 제 영상이 팁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짧아질 수가 없는데 오히려 좋다고 해주는 분들이 많고 팁 때문에 집중하려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본다는 분들도 있고 너무 뿌듯해요. 여러모로 나의 진심이 모두에게 닿고 있어. 저는 모든 영상에 진심이거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요거 저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쇼핑하는 치즈냥인데 또 저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활용도 있게 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항상 이 팔레트를 쓸 때 아이 메이크업을 연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조금 더 음영감 있게 연출을 해볼게요. 놀랍게도 제가 벌써 9년 차랍니다. 곧 있으면 10년 차예요. 눈 감았다 뜨면 이제 10년 차가 되겠죠?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 엄마 아빠한테도 나 벌써 곧 있으면 10년 차다 이러면은 에? 벌써? 유튜브 초반에나 약간 받아볼 법한 댓글들을 요즘 다시 받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분이 안 나쁠 수는 없는데요. 이게 뭔가 기분 나쁜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직 이런 댓글이 달리는구나 하고 신기해하는 게 좀 더 커요. 오늘 영상이 진짜 약간 밥 친구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쿨핑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디업 아이라이너인데요.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얘 왜 색이 좀 변한 느낌이지? 진한 음영 섀도우 쓴 느낌인 게 묽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도 수정이 편할 정도로 지속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영 라인이랑 뒤트임 쉽게 하고 싶을 때 그냥 쓰는 정도고요. 왜 색이 좀 탁해졌냐? 아닌가? 기분 탓인가?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컬러별로 쟁여오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컬러별로 쟁여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핑크 컬러를 얹어주면은 좀 탁한 느낌이 가시거든요. 왜냐면 이 팔레트의 단점은 중명도, 제 기준 좀 명도가 아쉽습니다. 저명도가 없는 팔레트여서 음영을 넣기가 힘들어요. 명도가 밝은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런 진한 싱글 섀도우를 사용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제가 영상에 자주 사용했던 506번 엔들리스 카카오고 얘는 홀리카홀리카 아로마 에스프레소인데 홀리카홀리카가 훨씬 더 진하지만 뭔가 붉은기 보랏빛이 도는 브라운이어서 메이크업 색을 많이 안 타는 거는 이제 엔들리스 카카오인데 얘는 또 이제 명도가 좀 아쉬워요. 햇빛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나의 카메라 세팅은 어떡하라는 것이며 저는 색감이 더 중요해서 엔들리스 카카오를 더 애용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라인은 라인인데 약간 위쪽으로 갈수록 살짝 풀어주듯이 어떻게 위로 갈수록 푸냐면은 일단 완전 속눈썹이랑 가까운 라인부터 조금씩 그리다 보면은 브러쉬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 남은 잔량으로 조금씩 위에 라인도 그려주면 되는데 짧은 터치로 그려주면은 훨씬 더 깔끔한 라인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쿨핑크 때 아이라인을 위로 빼줬으니까 오늘은 일자로 약간 처진 듯이 일자로 가루가 떨어지면은 스크류 브러쉬로 걷어내줍니다. 아이라인도 차곡차곡 조금 물 빠진 듯한 웨이크메이크가 좀 괜찮더라고요. 속눈썹 사이사이도 칠해주고 조금 더 진한 브라운으로 아이라인이 특히 말하면서 그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입이 움직이니까 끝에를 조금 더 보통 아이라인을 그릴 때 이 끝에가 좀 신경 써서 모양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요렇게 되는 느낌이어서 각 잡고 하면은 메이크업 그 제품을 굉장히 여러 개를 쓰거든요.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다양하게 쓰면 다양하게 쓸수록 퀄리티가 차이가 커서 점막이 아닌 속눈썹 사이만 블랙으로 잡아주고요. 눈동자 바로 위에는 검정색인데 속눈썹이 난 라인 위쪽에는 섀도우로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의 디테일을 좀 많이 첨가한 느낌으로
진한 라인과 섀도우 라인이 같이 섞이면서 굉장히 고급진 느낌으로 메이크업 되게 잘해 보이는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제 요런데 남은 잔량으로 여기 뒤트임 라인을, 그리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니까 살살살살, 앞트임은 컬러 2개를 써줄 건데요. 카키색이고, 그리고 다른 한 개는 조금 브릭 브라운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간 눈썹을 들어 올려서 안쪽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눈을 뜬 상태로 체크를 하면서 그려주는 게 좋고요. 몽고주름처럼 연장이 안 되어 보이게 눈 시작하는 지점부터 위쪽으로 짧게 올려서 짧은 터치로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 떴을 때 여기 안 이어지는 부분 있죠. 이런 데는 섀도우로 풀어주던가 아니면 얘로 약간 이어주면 되는, 붉은빛이 도는 브라운으로는 이 눈 앞쪽에 언더 앞트임용으로, 그러니까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쓰고 있던 것 중에 비슷한 느낌이 난다면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앞트임을 하고 나서 덜 번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트임 라이너, 얇은 컨실 펜슬로 이렇게 눈 밑에 라인을 앞트임부터 코팅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몽고주름 있는 쪽은 역방향으로 한 번씩 이렇게 누르듯이 주름을 메꿔줘서. 근데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라고 하실 것 같았어. 마조리카에서 노란기가 좀 빠진 듯한 그런 색이 있는데, 이런 쉬머팔 섀도우를 깔아둔 요 컨실 펜슬 위에 덧그려주면은 컨실 라이너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이 섀도우를 단독으로 올렸을 때보다 더 발색력을 좋게 확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거든요. 왜냐면 이 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에도 제가 이제 요 섀도우를 얹어줄 건데, 보시면은 여기 얹은 거랑 컨실 라이너 위에 얹은 거랑 느낌이 다르죠. 여기가 훨씬 더 다른 섀도우를 쓴 것 마냥, 더 확 튀는 섀도우를 쓴 것 마냥 탁 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위에 덮어주면서 이 컨실라이너의 고정력도 높이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빼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컨실라이너만 턱 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애교살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얘로 눈두덩이 가운데에만, 저는 가운데에만 바르는 걸 선호해서요. 색조는 다 해줬고, 이제 초벌로 잡아둔 속눈썹 컬링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잡아주는데, 이때는 제가 뿌리 쪽만 잡아줘요. 제 뷰러 튜토리얼 영상이 한창 핫했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베이스나 이제 눈에 깔아둔 색조를 망치기가 쉬워서, 보통 저는 아이 메이크업 전에 초벌로 그 결을 다 잡아놓고 메이크업이 끝나면은 뿌리 쪽만 지그시 잡아도 속눈썹이 빡 살아나게끔.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오늘따라. 언니 핫킷 왜 만들어 놓고 안 써요? 하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요즘 날씨가 계속 습하고 어떤 마스카라를 써도 자꾸 속눈썹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고 돌아서 제가 만든 핫킷을 요즘 쓰고 있는데, 요거는 안 처지거든요? 9개월인가 10개월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사건 사고도 많았고 막 울었고 제 노력과 눈물이 물리적으로 이제 섞인.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거밖에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제품들이 취향이 한번 맞으면 그거밖에 못 쓰는 것처럼, 제가 프리사이즈 3밖에 못 쓰는 그런 것처럼 최대한 다양한 제품을 쓰고자 했는데, 가끔씩 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요. 언니 이거 핫킷 안 팔던데요? 아주 에? 메이킹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신경 쓰는 부분들을 다 때려박은 마스카라여서 그런지 제가 다른 마스카라들을 썼을 때보다 이 가닥 래쉬가 훨씬 더 잘 돼요. 마치 붙인 것처럼. 그래서 그 뒤로 좋다는 마스카라들을 아무리 써도 충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 찍혀버렸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페이크 래쉬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한 가닥만 했었거든요. 끝쪽이, 그러니까 뒤트임을 하기 때문에 속눈썹 라인은 여기보다 더 위쪽에 있어서 존재감이 없어서 이렇게 딱 한 가닥만 했는데 더 진한 웨이크메이크로 뿌리 쪽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이렇게 눈 뒤에 트여 보이는 거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나 이렇게 아이래쉬 빡 하는 메이크업 너무 오랜만이야. 좋은걸? 창문 안 닫혀있어? 살짝 열려있었네. 왠지 바깥 소리가 어머, 너무 간지러워서 계속 긁었더니 빨개졌어. 하기 전에 블러셔를 먼저 해줄 건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입생로랑 신상 블러쉬. 근데 이게 유리인 줄 알았더니 조금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되게 무겁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겁나 가벼운 제형이고 이게 44번이에요. 너무 더우려나 색이? 원래 쓰려던 게 키르시 블렌딩 젤리 퍼피 치크 01번 러비토이 이거거든요. 두 개를 같이 쓰고 싶은데 뭐를 먼저 바르는 게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러비토이를 진짜 살짝만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입생 치크 발라줄게요. 약간 베이스로 깔아놔야 덜 더워질 것 같아. 그 미지근 핑크가 나올 것 같아요. 여릿하게 보일 정도로만. 이런 리퀴드 치크는 제가 매번 바를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찍어서 올리는 손가락이랑 퍼트리는 손가락이 달라야 양 조절이 쉽거든요. 느조 시리즈로 하고 싶은데 너무 뇌절일까봐 지금 고민 중이. 제목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 예쁘지 않나? 너무 예쁘잖아. 무슨 머리색이랑 찰떡이잖아. 그리고 잔량을 제가 사랑하는 요 콧대에다가 살짝 가미를 시켜줍니다. 색감을.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해보는 제티들이 항상 언니 거기 너무 해보니까 너무 예쁘다고. 블러셔를 코끝에 이제 발라줄 건데 이건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긴 하지만 사실 권장을 해드리긴 합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예뻐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위까지 올라오게. 근데 콧볼에는 바르지 않고 여기 콧망울에만. 콧대에도 좀 발라줄까? 블러셔 페리페라 기분이 살랑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 벽에만. 여기는 비워줄 거예요. 여기 비워야 시원해 보이거든요. 저기가 막히는 순간 좀 확 덥거나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 벽 블러쉬는 눈동자 정면 바라보는 기준 시작하는 지점에 수직 라인을 넘어가지 않게. 하이라이터 부담스러워서 못 쓰셨던 분들 이 아워글래스 인캔 이게 유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면세 찬스로 구매를 해왔는데 물광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물광 느낌은 뭐야? 대체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써본 하이라이터 중에 제일 자연스러운데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광이 아니라 속광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써왔던 되게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들이랑 느낌이 다르게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광처럼 연출이 된다길래 그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이라이터 입문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가격은 비싸긴 한데요. 비싼 값을 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나는 지성이라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좀 속에서 차오른 듯한 광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리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쓰는데. 그래서 약간 내가 오늘 하이라이터를 했다라고는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고는 싶다? 이런 모순적인 마음이 들 때 쓰기 좋은.
피부가 굉장히 맑고 투명해 보이는 그런 광을 연출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제가 평상시에 바르는 이 코끝 빼고 할 거예요. 코끝은 다른 하라를 쓸 거예요. 절대 안 돼. 뭔 느낌인지 바로 보이시지 않나요? 되게 촉촉한 베이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많이 올려도 그 인위적인 광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이런 하라 광은 영상에서 또 기가 막히게 잡아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많은 영상들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하라 광이랑은 다른 대만족을 했던 하라예요. 또 하이라이터를 해외 제품으로는 램뷰티, 베네피트, 2AM, 에스쁘아, 웨이크메이크, 디올, 뭐 글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코끝 하이라이터는 확 튀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쓴 아워글래스도 거기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고른 코끝 하라 용 세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은 요 세 개입니다. 오프라 미니 하이라이터 얘는 페퍼민트고요. 얘는 2/4 큐브 화이트 그리고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02번 말랑반죽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꼽았는데 오프라는 다 존재감이 미친 하이라이터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 하라 중에 페퍼민트가 제일 밑색이 덜 진한 느낌이어서 얘를 선택을 했고 클리오 말랑반죽은 얘는 장점이 은은하게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진하게 발랐을 때는 또 이제 발광력이 좋아지는 얘도 발광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and 2/4 화이트에 완전 화이트에 가까운 광이라서 페퍼민트는 살짝 로즈빛이 한 방울 들어간 핑크 골드 느낌이 아주 살짝 가미된 느낌이고 말랑반죽 얘는 1호였거든요. 요거는 미색이에요. 아이보리색이 살짝 섞인 그런 하이라이터고 요건 완전 화이트 컬러인데 얘는 제가 써본 하이라이터들 중에서는 발광력이 넘사여서 난 너무너무 튀는 화장이 하고 싶어 라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웬만한 분들은 이거 두 개도 충분히 과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코끝 하라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매트한 피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3C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 요걸로 완전히 유분기를 조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 옆에 양옆에 나비존이나 코나 인중, 턱 이런 데 유분기가 싹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봤을 때도 코끝에 하이라이터가 딱 집중이 돼 있는 게 보여야 돼요. 하이라이터도 중요하지만 브러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브러쉬는 투크 2번입니다. 2번 브러쉬가 굉장히 짧고 땅땅하고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하이라이팅 연출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브러쉬가 정말 많은데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길어지거나 후들후들해지거나 하면은 그 느낌이 안 살아서 이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 영상에서 잘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네. 원하는 위치에 동그랗게 스팟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넓지 않게 풀어줄게요. 아, 2/4 해야겠다. 여차저차 지금 조명 위치를 가까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다. 이게 저거 립밤이 바르면 입술이 살짝 약간 혈색이 없어지더라고요. 닦으니까 돌아왔죠. 오버립은 한껏, 위디스를 한껏. 그래서 지금 하이라이팅 해놓은 게 드라마틱하게 안 보여가지고 조금 속상해요. 빛이 없어야 되나? 지금 조명 세팅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쓸데없이 이건 되게 잘 보이네? 오늘 코끝 하이라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 쓸데없이 이
인캔 광이 더 훨씬 예쁘게 지금 잡히는 거지? 여기 요 앞쪽이랑 여기 옆광돼 있는 쪽만 되게 물광, 그 속광 느낌처럼 나지 않나요? 피부 베이스 오늘 되게 매트하게 잡아놨는데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피부가? 저는 입술 오버립이 없으면 죽어요. 두 개를 레이어드를 해줄 건데 제가 좋아하는 베네피트 플로라 틴트. 그냥 진하게 발색하면 이런 색이에요. 로즈빛인데 이거를 입술에 안쪽에 얇게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잔량으로 진짜 팁이 조금 남았을 때 남은 걸로 밖으로 끌고 와주고, 왜냐면은 저 때문에 뭐 영업당해서 샀다고 하면은 또 이제 더 잘 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아우 너무 예쁘지 않나?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색감. 아 너무 하얘 근데. 윗입술은 좀 진하게 들어가야겠다. 윗입술은요 색이 연하면은 저 오버립 넣어놓은 게 좀 어색해지기 때문에 제가 잘 웃지를 못하는 게 아직 임시 치아를 끼고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너무 요즘 잘 쓰고 있는 어뮤즈의 젤피 틴트 버니텅. 아 입술 안쪽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도 발라줘야겠다. 조금씩 봐가면서 메이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로라 틴트는 제 베네 틴트 라인 중에 최애 틴트예요. 여기다가 버니텅을 바른 버니텅은 완전 제 기준 미지근 핑크 그 자체인. 그리고 젤피 틴트가 워낙 광이 또 예쁘기 때문에 단더그로만 바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두 개 섞었을 때 또 엄청 예뻐서 윗입술은 좀 얇게 바르고, 플로라 틴트가 미지근까지는 아니고 되게 웜한 색이어가지고 두 개를 섞어주면은 치크 조금만 더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입생 치크를 립에 맞춰서 조금만 더 진하게. 요 라인에만 좀 발라줬어요. 아,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애교살 러버에게 이 정도 애교살은 너무 은은하기 때문에요. 요거랑 요거 섞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음영 컬러 핑크빛 섞인 걸로 애교살 음영 더 진하게 잡아주면은 요 콧대에 블러셔 바른 것 같은 느낌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대신 얘로만 먼저 시작을 하면 안 되고 미리 밑바탕은 평상시 깔던 음영 컬러로 애교살을 잡아주고 메이크업이 끝난 다음에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 핑크빛을 더해주면은 이 뒤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앞쪽에만. 오늘도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가져와가지고 바른 거고, 요 세 개의 조합 미쳤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미친 조합이다. 아주 몹시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입니다. 머리색도 마음에 들고 지금 머리색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아요. 머리색이 지금 딱 이런 색을 제가 원했어가지고 쌤이 고생을 좀 하셨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최대한 비슷한 색감을 담으려고 세팅이라던가 이런 편집할 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물이 제일 예뻐요. 실물 컬러가. 그래서 GT들이 따라했을 때 더 만족도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캔 고민하시던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요렇게 되게 속광처럼 표현이 되는 답답하지 않은 맑은 광이 연출이 되어서 가격 떠나서 피부 표현에 있어서는 입문용으로 제일 적합한 하이라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한번 영상을 편집을 해 볼 건데, 미래의 나야 괜찮니? 살아있니? 오늘은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이런 색감 좋아하는 분들에게 또 이제 제품 구매하는데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